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팜이 코스피 상장 첫날인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한 12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각에서는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보합을 나타내며 5월에 기록한 마이너스 물가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부가 6.17 대책 이후 서울 곳곳에선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풍선 효과로 인해 9억 원과 15억 원 등 집값 구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금리와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여파로 국내 5대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새 무려 3조 원이나 되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김혜영입니다. SK바이오팜이 코스피 상장 첫날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오늘 12만 7천 원에 장을 마쳤는데 이는 공모가 대비 160% 이상 폭등한 겁니다. SK바이오팜은 공모가 4만 9천 원의 청약을 마무리했고 오늘 시초가 9만 8천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한 SK바이오팜은 아모레퍼시픽, 삼성전기 등을 제치고 단숨에 시가총액 10조 원에 육박해 시총 2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보합을 나타내며 5월에 기록한 마이너스 물가에서 벗어났습니다. 통계청은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4.87로 지난해 동월과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로 올라섰지만 코로나19 여파로 4월 0.1%로 떨어진 뒤 5월에는 마이너스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사상 처음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은 4.6% 올랐지만 석유류와 고교 무상교육의 공공서비스는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은 산업활동 동향보다 후행지표인 물가의 특성상 재난지원금 효과는 조금 더 늦게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서울 곳곳에선 집값이 천장을 뚫었고 일부 지역에선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 12.16 대책에서 생겨난 9억 원과 15억 원 집값 구간도 깨지는 모습입니다. 한때 15억 규제를 피하기 위해 14억 9,900만 원짜리 아파트는 이제 17억 원이 넘는 가격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찬신 기자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센 모습입니다. 대출 규제의 기준이 되는 9억 원, 15억 원 집값 지붕이 무너지며 고공행진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기존 40%에서 20%로 제한했습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이때부터 9억 원, 15억 원 집값 구간이 생겨난 겁니다. 실제 과천시 중앙동 레미안 에코팰리스 단지는 작년 말 15억 원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14억 9,900만 원짜리 매물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 단지 전용 109제곱미터 호가는 최고 17억 5천만 원, 15억 원 이상은 대출이 금지됐지만 이 구간을 훌쩍 넘은 겁니다. 서울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제곱미터는 지난달 24일 11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6.17 대책 전인 6월 초 8억 6천만 원 하던 집값이 한 달도 안 돼 2억 5천만 원 오른 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대출 조건에 맞춰서 그런 구간들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 대출보다는 집값이 오른다라는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물 호가를 높여서 내놓는 거고. 업계에선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정부가 20억, 30억 같은 새로운 구간을 만들어 규제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저금리와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마이너스 통장 수요가 몰려 국내 5대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17조 5,232억 원으로 전달보다 2조 8,374억 원 늘어났습니다. 주요 은행 개인 신용대출은 지난 4월 증가폭이 5천억 원으로 주춤했다가 5월에는 1조 원, 6월에는 2조 8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주요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이 반년 새 7조 6천억 원 뛴 겁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도 하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르고 전셋값은 상반기보다 상승폭을 더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보고서에서는 전국 전셋값은 상반기에 1.1% 상승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1.5% 올라 연간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작년 전셋값은 1.3% 하락했지만 올해는 작년 감소폭의 2배 수준에서 상승한다는 겁니다. 건사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다주택자가 공급하던 전세 물량이 매매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6.17 대책을 통한 대출 규제로 기존 세입자가 전세 시장에 남아있으려는 수요가 있고 3기 신도시 인근 지역 전입과 임대차 3법 등이 하반기 전셋값을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 노제펜으로 지난 1년간 수입 맥주 시장이 요동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맥주와 자웅을 겨루던 일본의 대표 맥주 브랜드 아사히는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매출이 2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한국농산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 품목별 소매점 매출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맥주 시장의 소매 매출액은 6,932억 1,900만 원 규모였습니다. 오비 맥주의 카스 후레쉬와 하이트 진로의 테라가 각각 2,685억 5,200만 원과 899억 8,700만 원으로 1, 2위를 차지한 반면 아사히는 스텔라 아르투르와 클라우드에도 뒤진 22억 6,600만 원에 그쳐 1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세계 최초의 수소 모빌리티 전시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기업은 수소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가동을 약속했는데요.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 대, 수소 충전소 660기를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정세미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 최초의 수소 모빌리티 전시회가 어제 국내에서 개막을 했습니다. 진행 상황 먼저 알아볼까요? 네, 오는 3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세계 최초의 수소 모빌리티 전시회인 제1회 수소 모빌리티 쇼가 열립니다. 수소의 생산과 저장, 운송과 모빌리티까지 산업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행사인데요. 11개국에서 100개가 넘는 기업과 정부, 기관들이 참가합니다.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수소자동차인 현대차 넥소와 수소트럭인 넵튠도 전시됩니다. 특히 수소차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엔진룸 내부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수소산업이 갖고 있는 친환경성과 산업적 잠재력을 전 세계로 알릴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네, 같은 날 수소경제위원회도 출범을 했습니다.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안건들이 의결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총 6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소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수소기술개발 로드맵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 수소차 충전소 추진 계획, 수소도시 확산 전략,
수소경제 전담기관 지정, 수소경제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등인데요. 이에 따라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전문기업을 육성합니다. 이를 위해 수소 모빌리티와 연료전지, 액화수소, 수소충전소, 수전해 등 5대 분야에서 수소 소재 부품 장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또한 수소 분야 우수기술과 제품에 대해 지자체, 공공기관이 적극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340억 원 규모의 수소경제펀드도 조성됩니다. 신규 기업의 수소시장 진입을 촉진해 수소 생태계의 활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네, 취지는 좋은데 수소차든 전기차든 미래차에 대한 이런 투자가 도시에 집중돼 있다, 이런 한계가 좀 있었는데요. 인프라 부족도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지역에 대한 투자도 함께 이번에는 추진이 된다고요? 네, 지역별 수소 생태계 육성을 위해 4대 권역별로 중규모 생산기지를 설치합니다. 2025년까지 소규모 생산기지 40개를 구축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또한 수소 클러스터와 규제 특구, 수소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 5곳 중 2곳을 수소도시로 조성합니다. 공동주택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및 수소버스를 공급하는데요. 또한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인 새만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등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그린산단을 조성하고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소경제위원회가 조금 차별화된 그런 기대를 해볼 만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충으로 전 세계 연간 보급 대수 중 55%를 보급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충전소도 지난해에만 20곳을 구축해 세계 최다 충전소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차종과 충전소, 그리고 환경성과 경제성은 여전히 한계로 꼽힙니다. 이에 이번 수소경제위원회는 2030년까지 수소차 85만 대, 수소충전소 660기를 확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능 맞춤형 수소차 보급과 안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합니다. 대형 화물차와 중장거리 버스 등 보급 차종을 확대하고 구매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 안전하게 충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정부와 기업이 발벗고 나서서 수소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수소 산업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세계 수소 시장은 연평균 6%씩 성장해 2050년이면 2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조의 매출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수소차는 전기차에 비해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로 꼽힙니다. 전기차는 전기를 저장해 이동하는 방식이라면 수소차는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직접 만들어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수소차는 현대차와 도요타, 혼다 정도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후발주자지만 세계 최초와 최장거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넥소 판매량은 지난해 4,144대를 기록해 전년 대비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수소차 점유율은 전 세계 52%까지 높아졌는데요. 코로나19로 완성차 업계 자동차 생산량이 크게 줄었지만 올해 국내 1분기 수소차 보급량은 188대에서 1,044대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올해는 10,000대 판매 목표를 내세우며 수소 시대를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네, 현실이 된 수소 시대의 현황과 전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소비자가 디자인을 선택하는 베스포크 냉장고를 선보이며 획일화된 백색가전 시장에 새바람을 일으켰는데요. 이번에는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소비자가 나만의 개성을 반영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냉장고로 맞춤형 가전의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프로젝트 프리즘 세 번째 제품으로 뉴 셰프 컬렉션 냉장고를 선보였습니다. 프로젝트 프리즘은 다양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맞춤형 가전을 제공하겠다는 삼성전자의 사업 방향입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삼성 셰프 컬렉션은
비스포크 개념을 외부에서 냉장고 내부 수납 공간까지 확장해 맞춤형 냉장고의 새 기준을 제시하는 뉴 럭셔리 냉장고입니다. 뉴 셰프 컬렉션의 내부는 195만 건의 소비자 식품 구매 패턴을 분석해 5가지 전문 식품 보관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밀레니얼 세대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와인앤치즈는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 캔 음료 보관 공간이 따로 있고 혼술 트렌드를 반영해 칵테일 얼음도 제공합니다. 이 밖에 베지앤프룻은 에틸렌가스 제거 필터가 장착돼 야채나 과일을 오랫동안 마르지 않게 보관할 수 있고 미트앤피쉬는 고기를 얼리지 않고 보관해 고기 본연의 맛을 유지해줍니다. 외관은 이탈리아 금속 가공업체와 협업해 탄생한 마레 블루 등 5가지 도어 패널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이번 신제품에서는 컬러 외에도 새로운 소재가 눈길을 끕니다. 울퉁불퉁한 질감으로 자연적 감성을 살린 세라블랙은 스페인 발렌시아산 100% 천연 세라믹을 사용했습니다. 잘 깨지는 소재라 가전제품에 사용하기 어려웠지만 기술적으로 이를 해결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내부에도 새로운 소재와 편의 기능이 담겼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후면부에 검정색 유리 소재를 적용해 고급스러우면서도 내부가 넓어 보이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왼쪽 도어에 있는 1.4리터의 물통에는 냉장고가 물의 양을 측정해 마신 만큼 정수된 물을 다시 채워줍니다. 뉴 셰프 컬렉션은 도어 패널과 엣지 프레임, 비스포크 수납존, 정수기 등 편의 기능 구성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 가능한 조합은 총 150개에 달합니다. 가격은 프리미엄 제품인 만큼 최저 779만 원으로 높게 책정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학교에서 구부들끼리 오손도손 나눠 먹던 추억의 도시락이 간편하고 영양이 듬뿍 담긴 한 끼 식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랜 집콕 생활로 인해 늘어난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저칼로리 도시락부터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줄 기내식 도시락까지 이색 도시락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습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식 대신 도시락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 대신 혼밥을 선호하는 직장인이 늘고 배달 음식에 지친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여기에 집콕으로 삼시세끼 음식 조리에 지친 주부들까지 도시락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즘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라도 배달 도시락이 인기가 많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 지금도 점점 처음에 출시했을 때보다는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초기에 저희가 한 달 목표는 3천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한 달 반 만에 저희가 1억 정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저희가 10,000팩 정도를 팔게 되니까 굉장히 생각의 예상보다 초과 달성인 거죠. 이처럼 늘어나는 도시락 수요에 맞춰 각종 이색 도시락들이 잇따라 출시되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편의점 CU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주고자 항공 기내식을 컨셉트로 한 도시락을 출시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에서 승무원에게 기내식을 주문하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상품명에 플리즈를 붙였고 알루미늄 용기를 사용해 기내식 특유의 감성을 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오랜 집콕 생활로 늘어난 체중이 고민인 소비자들을 겨냥한 저칼로리 도시락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푸드기업 디자인푸드는 최근 300칼로리대로 낮은 칼로리가 특징인 도시락을 출시했습니다. 귀리 현미 곤약밥과 두부 닭가슴살 스테이크, 핫커리 닭가슴살 큐브 등이 대표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통해 주문 다음 날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편리함을 높였습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도 체중 조절용 다이어트 도시락을 선보였습니다. 400칼로리 미만의 저칼로리 상품으로 비타민 파우더를 별도 동봉해 도시락에 뿌려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락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아 향후 도시락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래도 가격도 저렴할 거고 또 밖에 나가서 먹으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겠지만 간단히 먹을 수 있어서 시간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코로나로 인한 어떤 그런 위험 부담 그런 것도 좀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납품대금으로 소거리를 하는 중소기업이 정당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과 함께 민주당 김경만 의원실 주최로 상생협력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8일 김경만 의원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주재 발표를 한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는 개별 기업이나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하게 한 기존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을 대신 협의하기 위한 세부 역할과 구체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만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과 영업이익률은 대기업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등 이러한 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수직 계열화 거래 구조에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 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 업체이고 해당 업체들은 매출액의 80% 이상을 원사업자 납품을 통해 창출하는 등 수익의 대부분을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0.3%의 대기업이 우리나라의 전체 영업이익 64%를 차지하고 있지만 99%의 중소기업은 고작 22%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이 납품 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여전히 대기업은 납품 단가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보복 우려와 교섭력 부족으로 납품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며 납품 단가 후려치기 문제는 중소기업계가 가장 애로를 느끼는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협력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경제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관계를 청산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미국 인기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 제작진이 유색인종 캐릭터의 목소리 연기를 백인 성우에게 맡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성명을 통해 심슨 가족에서 더는 백인 성우가 비백인 역할의 목소리를 맡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을 밝히지 않았지만 극중 인도 출신 편의점 운용자로 나오는 아프 역할을 백인 성우 겸 배우 행크 아자리아가 맡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수년째 있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아자리아는 인도 특유의 억양을 구사해 인도계 미국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아자리아는 논란 속에 이미 올 초 아프 역할을 더는 맡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슨 가족 주치의인 흑인 의사 닥터 히버트 역할도 백인 성우 겸 배우인 해리 시어러가 연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미국의 복원이 다시 악화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재유행으로 인해 봉쇄령이 다시 강화된다면 글로벌 경기 회복이 그만큼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국가는 미국으로 12만 5,79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국가는 브라질 약 5만 8천 명, 영국 4만 4천 명 등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경제활동 재개에 들어갔지만 신규 확진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경제 재개 방침이 너무 이르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영국인들이 해변으로 몰려들면서 영국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본머스 해변에는 평일에도 수천 명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펍이 문을 닫은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공원과 해변으로 향하고 있고 2m 거리 유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차량 운행이 정체되고 각종 다툼 등이 벌어지자 지역 당국은 중대 사건을 선포했습니다. 중대 사건은 지역 당국이나 응급 서비스 등이 특별 조치를 이행해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건이나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영국 정부는 수많은 인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기가 불가능해지자
해변을 다시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파리의 상징적 건축물인 에펠탑이 104일간의 폐쇄를 끝내고 다시 관람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꼭대기 전망대는 다음 달 14일까지 폐쇄하고 우선 1층과 2층만 개방했습니다. 방문객들 사이에 교차 감염 위험이 큰 엘리베이터도 당분간 운영되지 않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장 인원도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한편 재개관 첫날에는 700여 명의 관람객이 온라인으로 입장권을 예매했으며 대부분 파리 시민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에펠탑 방문객의 80%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이었습니다. 중국이 자체 제작한 고속 자기부상 열차가 상하이에서 시험 운행을 마쳤습니다. 이 열차를 개발한 중초스팡은 2016년 7월 관련 연구를 시작한 이후 4년 만에 첫 선로 테스트를 성공리에 마쳤다면서 차세대 자기부상 열차 연구 개발에 중대 관문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실시한 첫 시험 운행에서는 작은 커브와 턴아웃, 경사로 등의 코스에서 200개 이상의 부품이 분석됐습니다. 겉모습은 식빵처럼 생겨 기존 열차보다 둔해 보이지만 음속의 절반 수준인 최고 시속 600km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다만 28일 실시한 첫 시험 운행 속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 28일째 폭우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응급관리부 집계 현황에 따르면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남부 지역에서 78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20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집계한 피해액은 257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4조 3,500억 원에 달합니다. 중국 기상대는 지난 2일 이후 28일 연속해서 남부 지역 일대에 폭우 경보를 발령 중입니다. 이처럼 장기간 넓은 지역에 걸쳐 폭우가 계속 쏟아지면서 1998년 대홍수를 넘어서는 큰 수재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998년 대홍수 때 중국에서는 4,150명의 사망자와 2억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